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 테라피틱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 HLB 테라피틱스도 물론 이제 이렇게 밀렸고, 그리고 HLB 자체도, 본주인 HLB 자체도 한 3.68%. 자, 이렇게 내렸죠. 그러니까 HLB 영향을 테라피틱스도 좀 받은 거는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꽤 올랐다가 이제 다시 그 밀리는 강도가 좀 세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야, 이거 지금 뭐 탑라인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라이센스 아웃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지금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아, 뭐 좋지 않은 걸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죠? 네,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모습이고 신한이나 JP모간 같은 경우가 샀다가 털어내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진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이 해소가 돼야 주가가 반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 종목에서는 크게 한번 전환점 구시를 할 수 있는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테라피틱스 말씀드릴게요. 자, 서두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그 5일, 20일, 60일 선의 라인이 5일, 20일, 60일 좀 깨져 있죠. 깨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횡보등락하면서 잘 버티면서 여기서 재료 나와서 좀 위로 치켜 올릴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틀간 낙폭이 좀 생기면서 밀려버리니까 좀 아쉽네요. 자, 지금 이 패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HLB, 네, 이 영향은 간접적으로 좀 받았고요. HLB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약점이 있다기보다는 빨리 좀 승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빨리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온 정도다.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보여요. 네, 이런 건이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HLB 관련해서도 뭐 재료들은 나왔죠. 재료들은 있었어요 분명히.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HLB도 그렇고 테라피틱스도 좀 약했습니다. 자, 지금은 AI 쪽이나 로봇 쪽으로 사실 섹터가 좀 그쪽으로 좀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다시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쪽들이 좀 올라지면서 이쪽으로 섹터에 중심이 좀 이동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 테라피틱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이슈로 시세를 내는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당장은 작용할 수 있죠. 뭐 핑계를 대자면 이제 그런 건입니다. 그죠? 네, 물론 장 중에도 테라와 관련된 소식들은 많을 거고 이 부분은 제가 텔방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고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한번 들어오세요. 뭐 제가 뭐 장중의 변화를 모두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적응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네,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방을 초대해서 좀 더 차별화되고 세밀화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테라에 대한 말씀 이어가는데 실적권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작년에는 3월 18일경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다시피 3월 18일에 실적이 신통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요 부분입니다. 실적 뭐 발표됐다 하더라도 또 치켜 올랐어요. 이 테라가 실적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실적 발표가 나와서 기업이 뭐 부도가 날 상황입니까? 지금 테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슈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는 3월 18일이니까 막 그때 지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든다. 그때까지는 계속 내린다. 이런 논리는 맞지도 않고 실적권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보다 이슈가 작용되니까 테라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타 섹터가 좀 강하고 그 부분이고
뭐니 해도 2월 13일에 상장되는 무증 물량, 2월 11일부터 권리 공매도로 전환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권리 공매도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이거 뭐 지금 뭐 많이 선 반영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원인은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이 45,000주 순매도를 때렸는데, 이 특이한 것은요, 신한 같은 경우 계속 매도를 때리다가 오늘은 또 44,000주 순매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그 손바닥 뒤집듯이 매매를 상당히 많이 바꾸죠. 어제까지 팔다가 다시 또 오늘 사 들어왔어요. 그죠? 사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게 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점검을 드렸지만, 신한이 한 7만 주, JP모간이 15만 주 정도, 그 정도의 물량이 여기부터 산 거를 다 팔고 그 정도의 물량이 남았다. 그러니까 도합 22만 주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한이 오히려 사버렸어. 4만 주. 11만 주. 그러니까 신한은 좀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JP모간은 한 15만 주 정도 아직 샀던 거 털어내지 못한 거. 이게 부담이라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한에서 다시 들어온 걸 보면, 이 신한이나 JP모간의 물량에 대한 부담은 이제 좀 사그라든 게 아니냐. 물량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고요. 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괜찮을 때는요, HLB도 그렇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올라왔어. 그죠?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무상증자 물량은 지금 주식 배당락과 비슷한 성격의 무상증자인데, 이것 때문에 밀렸다면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추세가 지금 이제 죽은 것도 아니고 다 살아 있잖아. 지금 중장기 증권사들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탑라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해? 라이센스 아웃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해? DD까지 완료가 됐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좀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무소식이다, 이런 얘기죠. 무소식. 아무 소식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안 대표가 뭐 나와서 이런 방구 뻥끗하지도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재료가 없고 좀 그래서 또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실망매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1월이나 2월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2월은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좀 지연된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져야 됩니까? 사실 이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쭉 이제 찾아보시면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제가 찾아봤어요. 뭐 인공지능이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맞는 거 있으면 우리가 취하면 되고 틀리는 거 있으면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괜찮은 데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높아 보인다. 이건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시다. 내용을 봅시다. 내용.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럽 3상이 상반기에 톱라인 결과 발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대표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올해 초 이렇게 조금은 시간 프레임을 빨리 앞당겨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탑라인 결과 발표가 상반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기술 수출 추진 가시화 예정, 이거는 이제 탑라인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약간 늦어질 수 있는 정도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위약분은 12.5%인데 이거 완치율이 RNG 2호구는 60%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사 적극적인 수출 의지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인공지능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취할 거 취하고 안 취할 거 안 취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쭉 보면 우리가 T나 L이 성사될 T가 잘 나오고 L이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또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봐왔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자고요. 물론 과거보다 모양이 지금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변곡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타이밍을
타이밍이 좀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드리는 거는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100% 보기는 어렵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우리가 응용해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중의 대응 이런 것들인 테라, HLB 테라라고 이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부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텔방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제가 입장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베스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자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실적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앞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